네, 2020년도 어느새 거의 다 갔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올해 좀 되돌아보니까 딱 한 단어로밖에 압축이 안 되네요. 코로나. 여행도 가고 싶고 뭐 이런데 지금 뭐 여행이 안 되고 다들 방콕 내지는 랜선 여행, 온라인으로 여행 가고 뭐 이 정도인데 올해 좀 어떠셨어요? 네.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코로나 끝이 난다면 여행 가고 싶은데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선약수라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물처럼 사는 것이다. 멋있죠?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높은 산만 바라보지 말고 넓은 바다를 바라보라. 마을 호텔을 한번 여행을 가고 싶네요. 그야말로 전 새롭게 가는 마을을 호텔로 만들어서 이렇게 잘 활성화시키는 사례도 분명히 좀 나타났습니다. 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데 제가 한번 잠시 가봤는데 자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여행을 갈 수 있다면 그런 마을 호텔에 가서 한 1박 2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무목적 비행 관광이라고 해가지고 비행기만 타고 내리지 않고 비행기만 타고 돌아오는 그런 관광 상품이 또 나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냥 거의 뭐 뜨자마자 2분 만에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까지 생기는 거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갑갑하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 가려면 일단 공항을 거쳐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항을 두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안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자 대구 경북에선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천인 공로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구 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해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책사업이 바뀐다면 피해는 국민들이 받을 것이라며 가덕도 건설 강행 시에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공항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통합신공항은 그래도 저희 대구 경북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잘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되고 잘 진행 중인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지금 다른 공항이 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김해 신공항 추진이 거의 이제 백지화 된다고 보면 되겠죠?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김해 신공항의 역사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부산의 해운대구 우동에 있던 수영 비행장이 전신이라고 합니다. 그 일제가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기에 대륙 침략을 위해서 좀 후방 전창기지 역할로 쓰던 곳이라고 네. 하는데요. 이게 1948년부터 민간 비행기가 운항되기 시작해서 한국 전쟁 때는 또 유엔군이 전쟁 물자를 옮기는 통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민간 비행장으로 전환을 했고 58년도에 부산 비행장으로 이름을 변경이 됐는데요. 이게 70년대부터 승객도 늘어나고 화물 운송량도 늘어나면서 좀 터를 옮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76년도에 공군 비행장으로 쓰던 지금의 김해공항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김해공항이 활주로가 2개 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물자나 여객 수요가 부족하다고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1992년에 처음으로 이 신공항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군사정부 마지막 해인 92년도에 부산 도시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부산 김해 신공항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2002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했던 중국의 민항기가 이제 김해로 오는 도중에 그 공항에 있는 북쪽 돛대산에 부딪혀서 엄청 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때 129명이 숨졌는데 한국인이 110명, 중국인이 19명이 숨졌고 37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큰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좀 경각심이 생겼고 네. 이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 2002년부터 그러면 좀 뭐 이전 내지는 신공항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한참 그렇죠. 거슬러 가는데 그 바로 이듬해인 2003년부터 이제 실제로 공항 입지를 물색했다고 하죠. 네네. 실제로 부산은 2003년 시점부터 해서 2020년,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해서 10번 정도의 외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네. 초반에는 물론 이제 부산시 내에 공항을 만드는 걸 전제로 하고 부산시 광역시 일원에 어느 장소에 이 김해 공항을 대체하는 공항을 가지고 오면 좋을까? 이 장소 물색.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덕도를 다 이제 선정해 놓고 타당하냐 어떠냐 이런 이제 연구 용역 뭐 10번을 해왔습니다. 부산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2002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이제 또 연구 용역을 의뢰를 또 한 6번을 했어요. 그럼 부산이 또 한 번 하고 대구도 한 2번 하고 국토부가 또 한 3번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의뢰를 했는데 대부분 다의 결과는 뭐 자기한테 유리한 아전인수식이 이제 해석을 좀 해왔죠. 가덕도가 몇 번 나오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문제가 이 대두된 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 시절이죠. 그래서 이 공항 문제, MB 정부 때 완전히 백지화시켰던 것을 그때 이제 동남권 신공항에 이제 얘기가 이제 완전히 백지화 됐던 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재추진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 5개 광역시도지사도 국토부에서 의뢰하는 연구 결과, 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라는 공동 발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었어요. 이때 우리가 깜짝 놀랐죠. 완전히 뭐 우리 대구, 경북 첫째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국토부에서 이제 파리의 전문기관하고 연구 용역 결과가 순위 발표는 줄 알았어. 순위 발표, 밀양, 뭐 그 다음에 가덕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뭐 상상하지도 못해. 김해 신공항, 김호공항 안에 원래 있던 활주로 서쪽편에 활주로를 쭉 연장해서 공항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아예 밀양 신공항, 다시 말해서 동남권 신공항, 밀양 공항은 부분 완전히 백지화 돼버렸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구 경북에 이제 뭐 민심도 뭐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대구 경북, 대구 있는 그 민간 공항과 군공항을 통합해서 경북으로 옮기는. 이제 이 작업이 방금 우리 이제 앵커께서 얘기하셨더니 이제 우여곡절 끝에 군의와 의성으로 이제 겨우 결정이 된 상황이죠. 지금까지 경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2018년 들어와서 부산시에서는 또 자기들이 또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김해의 그 공항 확장은 뭐 소음 유발됐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다시 검증해달라 이제 국무총리실에 이제 진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무총리실에서는 21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다시 검증위원회가 이제 지금 뭐 엄청 긴 시간 동안 지금 작업을 해왔잖아요. 그 결과가 지난 11월 17일 날 발표를 한 거죠. 김해 신공항은 근본적으로 문제있다. 검토를 해라. 이거 다시 말하면 가덕도로 가기 위한 명분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이게 워낙 장시간, 긴 시간 논란이 됐던 것이어서 지금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그렇죠.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에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권 교수님이 좀 짚어주시죠. 국무총리실 산하에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에 안전이라든가 또 시설 운영과 수요 또는 소음과 환경 총 4개 분야에 22개 세부 항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증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김해 신공항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참 국민이 보면 어쩌면 참 웃기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돼서 정시불신이 많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비행 안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산들이 높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은 김해 신공항
공항 주변에는 오봉산, 이모산, 경문산 7개의 산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깎아야 하는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 또 하나가 있고 또 그렇다면 그런 산을 깎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음 두 번째 의견으로는 부지가 제한이 돼 있어서 활주로를 추가하거나 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연장이 사실상 힘들지 않나 이런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된 거죠. 그래서 김해신공항을 추진한 국토교통부는 금중에 발표를 겸하게 수용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온 안들을 보면은 높은 산이 많다, 부지가 좁았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검증이 돼 있어.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다시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어느 누가 정부의 정책을 믿겠어요. 그때 그 당시에 5개 시도지사가 다 합의까지 해놓은 결정을 그래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정치인을 모두 불신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정권이 바뀌면은 계속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국민은 뭐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지 피해는 국민만 본다는 이야기죠. 네. 또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만 네. 지속적으로 가중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정말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뭐 지역마다 굉장히 반응은 다릅니다. 희비가 좀 교차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좀 반긴 지역은 아무래도 김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해 시민 뭐 좀 전화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섭외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해 분위기 취재를 하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김해에서는 환영을 하는 분위기인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많이 이 결정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인터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김해에서는 김해 신공항 반대를 좀 오랫동안 해온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이 시민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거를 보면은 도태산 참사 이래 18년 만에 김해 신공항 문제가 좀 제대로 방향타를 바로 잡았다 이렇게 네. 좀 환영을 하고 있고 네. 좀 그동안 4년 동안 김해 신공항을 추진했던 그 국토부와 좀 담당 공무원들은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이제 김해신공항은 백지화로 가고 있는 거고 이 가덕도가 지금 급부상하는 것 같아요. 저 원래는 이게 신공항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가덕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에서도 계속 가덕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김해 신공항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가덕도 이야기가 나오는 건 당연할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아이러니한 건 그런 건 거죠. 2016년에는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게 제일 맞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었는데 네. 당시에 민간업체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들어와서 네. 공식적으로 좀 같이 연구를 했던 거거든요. 예. 당시에 3위가 가덕도였고 네. 2위가 밀양신공항, 1위가 예. 김해공항 확장으로 나왔었던 예. 결과를 반영한 거였는데 네. 이게 좀 뒤집어진 격이 된 거죠. 예. 용역 결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3위가 지금 어떻게 보면 1위로 이제 뒤집히는 거예요. 저희는 팩트를 체크하다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시험 등수 뒤집히듯이 이게 지금 바뀌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아까 까도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무슨 정권마다 아니 김해 공항은 원래 있던 산 옆에 다 아직도 그대로 있고 환경 그대로잖아요. 근데 그 답안지가 때때로 달라지는 거죠. 그때는 문제 없었고 지금 문제가 있고. 그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시험이라는 기본이 변별력이거든요. 근데 이런지 공항이라는 국책 사업을 이제 선정하고 어디 지을까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하고 이 결과 내는 것은 그야말로 그 변별력의 핵심은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고 얼마나 적절하게 투입이 되어서 적절한 그 경제성이 있을까 이건데 뭐 들어가는 돈 부분은 이번에 하나도 없었잖아요. 돈 부분 그리고 이제 경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결과 없이 김해 공항은 공항의 확장은 근본적으로 문제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가 낸 것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는 3등이었다. 오늘은 1등인데 그 왜 그런지를 봤을 때 그 왜가 없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국제공항이 8개나 있어요. 그다음에는 국내 전용이 7개가 있어요. 15개가 있거든요, 현재.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동남권 신공항, 대구 경부 통합신공항, 또 제주 제2공항, 뭐 새만금, 울릉도, 뭐 백령도, 흑산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8곳이 더 이제 추가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공항을 뭐 많이 지으면 좋겠지만 효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항을 지어놓고도 적자가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곳에 공항을 건설하면 가장 효율적인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일단은 수도권에는 인천공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남권과 호남권에 지금 공항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남권, 호남권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공항을 만들어 놔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먼 미래 장기 비전을 보면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우후죽순 만들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문 닫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국내 전용 공항도 운영이 안 돼서 문 닫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정말 저는 늘 하는 이야기가 자기 돈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그렇게 하겠는가?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가가 좀 정말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국토의 균형 발전,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위치에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정말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호남을 예. 이제 아우르자 좀 멀리 보자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 뭐 간단히 얘기하면 밀양입니다. 저도 왜 밀양이어야 되느냐면 이제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것으로 해서 국가 프로젝트 시작이 되었습니다. MB 진전부터 해서 그럼 동남권을 아우르려고 하면은 광주 전남북, 대구 경북, 경남 일부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당시에도 유일하게 반대한 것은 그 부산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울산, 경남, 뭐 대구 경북, 광주 전남북까지 다 거의 그 지역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위치가 이제 입지가 그 당시에 밀양이어야 되느냐 아니어야 되느냐 부분이 이제 논란도 좀 있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밀양으로 거의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이제 MB 때 무산돼 버리고 뭐 그 이후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또 아예 또 없어져 버리고 그 김해현 공항 확장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동남권 신공항 국토의 기본을 봤을 때는 밀양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번 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김해 돛대산 그 참사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하시거든요. 사실 이게 4년 전에 검사와 올해 검사가 뭐 산이 더 생긴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그게 바뀐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워딩의 의미가 대체 뭔지, 그 2016년에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정책이 어떻게 더 의미가 있다는 건지 그걸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뭐 김해 시민들이 뭐 대구 경북이랑은 전화도 안 하고 싶다 이런 말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주변 지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 반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뭐 이게 또 지역 갈등 양상으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세 분이 생각하는 뭐 그냥 좀 원론적인 질문 드릴게요. 좋은 공항의 입지는 어떤 조건을 좀 갖춰야 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 이제 가덕도에 맞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 공항의 크게는 뭐 인천공항이 있잖아요. 많은 시도민들이 특히 우리 경북 같으면 인천까지 가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또 부산 가덕도에 만들 그러면은 끝과 끝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은 뭐 불편함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부산만 놓고 보더라도 또 가덕도에 가는데 또 한참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효율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양쪽 끝에다 갖다 놓는 것보다는 이미 인천공항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새롭게 만든 것만큼은 중부권, 중남부권 이하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선정이 돼 있어야 국토의 균형 발전이 되고 또 외국에서 또 국내로 들어오는 것도 또 다른 도시로 가는 것도 편리하다는 이야기죠. 양쪽 끝으로만 끝까지 고집을 해버리면은 그 지역은 발전될 수는 있겠지만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우리 이제 까르남 권기창 교수께서 얘기하신 100% 공감을 하면서 저는 거기 하나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국가 안보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된다. 그야말로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바로 영종도라고 하는 바로 휴전선 일대에 국가 제일 허브 공항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미사일 한 방 터지면 국가 마비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쯤은 내륙에 있어야 된다. 저는 내륙에서 보는 거죠. 우리보다 국토가 거의 비슷하면서 인구는 훨씬 저 네덜란드 1600만 정도잖아요. 그것도 허브 공항 두 개, 하나는 내륙이고 하나는 바다입니다. 꼭 다른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국가 안보적인 현실은 까르남 권기창 교수께서 얘기한 그 접근성 플러스에서 바로 이 부분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두 분 말씀이 너무 좋으셔서 두 분 말씀 다 받고 그러면 저는 일단은 아까 말했던
안전성 문제는 당연히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마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치에 얼마만큼 물자가 들어올 수 있고 얼마만큼 또 거기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지까지 다 좀 총체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공항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또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우리 지역의 영향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못다한 얘기가 많거든요. 다음 이 시간에 공항에 관련된 얘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